근데 요즘에 펀드 사기 못지않게 또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이게 또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 사기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이제 요즘 이제 가상화폐가 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상태고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돈을 대박 터뜨렸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화폐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상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장한다 그래 가지고 거짓말 쳐 가지고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막 받아서 코인을 막 100만 개씩 준다. 네. 100만 개씩 입금시켜줘요.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씩 가지고 있는 거 막 마음속 부자죠. 근데 0이에요, 가치는. 상장되지도 않고. 아이고 참. 우리가 이제 그거를 러그풀 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컵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착 빼내지 않습니까? 요 수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걔네들이 그런 수법으로 가상화폐 사기가 굉장히 발행 사기가 굉장히 많고요. 발행사기. 근데 저는 가상화폐 구조나 그게 가치를 갖게 되는 과정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없어진 회사들도 네. 있고 이번에 그 원래 없는 돈인데 네. 그걸 왜 돈의 가치로 지금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네. 이런 말씀도 하신 네. 분이 있는데 그러면 모르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설사 가상화폐에 투자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더라도 네. 지금 현재 이제 메인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이런 뭐 거.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수요자들이 있어요. 지금 서로 네. 매수자, 매도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상화폐의 특징은 증권하고 달라요. 그래서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권은 회사가 잘하면 그 증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네이버가 열심히 일하면 네이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래서 이게 증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누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상화폐는 오로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사는 놈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파는 놈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이 코인의 가치가 뭐지? 라고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코인들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돼서 뭐 무슨 회사에서 우리가 뭐 코인을 만든다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 믿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상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국내에서는요. 상장이 금지돼 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폐 발행한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가상화폐를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뭐 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뭐 무슨 공과금을 납부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맞아요. 네, 거기에서 일부를 뭐 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상화폐 우리가 바이낸스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미국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제1대 2대 네. 거래소인데요. 네.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국내에 이 사이트를 만들어요. 짝퉁을 만든 거. 짝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사라져요, 이제. 네. 그런 이제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가상화폐 사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은근히 나이 드신 분들이 가상화폐 사기를 피해를 많이 당하시는 뭔가 가상화폐라고는 듣긴 들었는데 네. 뭘 모르니까 사기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그 사기 피해를 입기 쉬운 지금 분이고요.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테라, 루나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사기로 봐야 되는 건지. 권대웅 대표는 사기가 아니고 자기는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도 이 사건 초기 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이 가상화폐나 이런 거에는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탈중앙화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닌 이 여기에 가담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룰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룰을 만들었는데 그 룰 중에 하나가 뭐 앵커 프로토콜이니 뭐 미러 프로토콜이니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빌려줄 때는 이자를 13%만 받아요. 네. 이자를 빌려줄 때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다 돈을 넣으면 이자를 20%를 줘요. 어.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점점 반대로 예대 돼요. 마진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빌려주고는 13% 받고 이자를 주는 거는 20%를 주니까 결국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 코인의 수요를 폭발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수익이 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인이 수요와 공급으로 결국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거를 얘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의 수요를 폭발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게 그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것과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수요를 폭발시켜가지고 결국 가격을 급등시키고 거기에 또 자기 시세 조정도 하고 뭐 지들끼리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구조 자체가 이 코인의 가치를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기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또 지금 자본시장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지러워지시네요. 어지러워하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네. 아니 근데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접근이 너무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사기를 막을 방법은 그냥 나 본인 스스로가 역시 정신 똑바로 차리는 수밖에 없는 건지. 네, 그냥 손실을 감수하고 우리나라의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뭐 어떤 지금 현재 정규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업비트라든지 뭐 코인원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거래하는 걸 빼놓고는 나머지 비등록된 회사에서 뭘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 화제가 됐던 거 있죠. 그 빌라 천여 채를 가진 빌라 왕이 급사하면서 네, 네.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참 걱정스러운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세 사기 유형인 건가요? 이게 뭐 지금 사기라고 보기는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냥 사망을 했고 다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해지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천채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뭔가 이게 지금 결국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천채를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최근에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걸 따르게 되면은 이제 자기는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거의 깡통 전세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그랬다고 인수하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또 혹시 사기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사망한 빌라 왕의 종합 부동산세가 62억이래요. 아, 좀 깜짝 놀랐어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등기를 잘 봐야겠죠. 전세 등기부요. 네. 등기부 등본에 그 어떤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체납 사실이 들어가고 압류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고 또 들어갈 때 시세도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얼마이고 만약에 그 최종 상태에서 만약에 보증을 못 받는 상황에서 경매가 됐을 때 그럼 경매가 되면은 몇 프로 정도가 경매 낙찰이 되고 나는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이 전세와 관련돼서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좀 꼼꼼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쭉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사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사기 같은 금융 사기 뭐 이거는 가가지고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홀려. 이거 홀려가지고 그냥 쑥 자기도 모르게 사인 다 해버리는데 근데 이렇게 작정하고 되면 이길 방법이 없는데 개인들이 어떻게 그 조심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이 펀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기의 펀드 상품에 대한 설명을 그 증권사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설명만 듣지 말고 주변의 다른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좀 같이 들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보통 이런 사기들이 많이 또 금융 펀드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이재용 아나운서 같은 분이 이렇게 유명하시고 이런 분들이 여기다 가입하셨다. 아 그래. 응? 맞아. 어떻게 이분도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이용당한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또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상품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네. 투자하셨다는 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어떤 유명인들을 얘기하면서 권유한다. 그것도 한번 일종의 고민해 보셔야 될 네네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가 정보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전문가들,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이제 어떤 검토를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각종 사기 사건을 비롯해서 금융 사기까지 쭉 한번 김정철 변호사와 알아봤고요. 이제 2023년으로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2023년에 바뀌는 법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것 다음 시간에 한번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